하지만 이 기간이 영양생장을 넘어가지고 생식생장기까지, 즉 질소가 줄어야 되는 시기까지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우리는 영양생장기에는 고질소로 재배를 하고 싶고, 생식생장기에는 어쨌건 질소가 필요하니까 저질소로 재배를 하고 싶지만 저질소에 추가적으로 변환된 질소가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저희 지금 화해류 영양관리 얘기하고 있었고요. 저번 시간에 화해류의 기본적인 생육 특징, 근데 기본적인 생육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온실 제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요가 있으면은 좀 이제 제어하는 기본적인 원리부터 좀 다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사실 제일 강조를 했었던 게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그 화해류를 포함해서 어쨌건 양액 시스템에서 양액 재배를 하는 농가들께서 관주용 제품을 선택하는 요령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건 요소태 질소가 많은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염화칼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육 단계에 맞춘 최적의 양분 조성이라는 자료를 꼭 참고하시고 찾아보셔가지고 본인들이 키우시는, 여기 보시는 대표님들이 키우시는 화해 품목에 맞는 생육 단계별 양분 조성 비율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 정량을 반드시 주셔야 되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수확량도 증진시킬 수 있고 품질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실험 자료를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이번 시간은 이어가지고 어쨌건 비료를 줘야 되는 것도 알겠고 생육 시기에 맞춤 비료를 줘야 되는 것도 알겠다까지는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화해류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들의 공통적으로 필요로 한 양분인 질소, 인산, 칼륨, 그리고 칼슘 정도만 어떤 형태의 양분들을 주는 게 양액 재배에 가장 유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축약했어요. 국화를 키울 때 영양생장기, 화가 분화하는 시기, 그리고 꽃이 피는 시기를 굉장히 좀 사실 이 데이터보다 더 정밀하게 나눠줘야 하긴 하는데요. 어쨌건 그냥 모식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질소가 4:3:3의 비율로 들어가고, 인산은 2:4:4의 비율로 들어가고, 칼륨은 2:4:4의 비율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100%를 맞춰주는 그림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질소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많이 주고 후기에는 적게 줘야 되고, 인산이랑 칼륨 같은 경우는 영양생장기에는 적게 주고 후기, 중후기에는 좀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최적 칼륨뿐만 아니라 인산의 요구 비율이 초기에는 20%지만 중기에도 40%, 후기에도 40%로 초기에 비해서 중기가 2배, 후기도 2배. 그러니까 초기랑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를 비교했을 때 4배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개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산도 마찬가지죠. 초기와 중기를 비교했을 땐 2배, 초기와 후기를 비교했을 땐 2개, 그리고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를 비교했을 때는 무려 4배의 차이가 납니다. 자, 질소 부분 보시면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양생장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생식생장기에도 들어가긴 합니다. 흔히들 화해류뿐만 아니라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질소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좀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영양생장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생식생장기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시죠. 그래서 농사의 목표 자체가 생식생장기의 질소는 0에 가깝게, 0에 수렴하게 좀 관리를 하시려고 하고, 좀 영양생장기 쪽은 질소를 최대한 많이 주시려고 하시죠. 질소가 영양생장기에 중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영양생장기와 초기와 중기를 비교했을 때 25%만 질소가 감소하고 있고요, 영양생장기와 개화기를 비교했을 때, 후기를 비교했을 때는 질소가 마찬가지로 25%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로 구분을 해보면요, 오히려 질소는 영양생장기보다 생식생장기에 더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질소를 그러면 초기보다 후기에 더 많이 넣어줘야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기간의 차이죠. 영양생장기와 화분화기 그리고 꽃이 피고선 수확할 때까지의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그 초기 영양생장기랑 후기, 제가 지금 생식생장기라고 명명한 이 기간이 길이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가 더 많이 필요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에 공급해야 되는 혹은 한 주에 공급해야 되는 질소의 양으로 비교해 봤을 땐 당연히 질소는 초기 영양생장기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짧지만 많이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질소는 전 생육기에 지금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를 포함한
과수재배 농가라든가 뭐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요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질소는 영양생장기에만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새끼를 치는 생식생장기엔 질소를 넣어주면 안 되라고 하시는데, 요건 틀리다는 거죠. 양은 비록 절감되지만 어쨌건 전 생육주기에 질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질소의 역할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질소의 역할은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과잉했을 때 웃자람이라든가 도장에 영향이 된다. 질소가 과잉되니까 영양생장이 너무나 지금 초래돼가지고, 영양생장이 초래되고 생식생장은 제한되기 때문에 꽃의 개화량이 실제로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말 N으로 키우실 필요가 있는 거고, 이 노말 N, 정상적인 N으로 키우시기 위해서는 초기뿐만 아니라 후기까지도 정량의 질소가 시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희가 그냥 뭐 장미 정도를, 뭐 거베라 정도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작기가 진행이 되면서 질소의 총 함량을 봤을 때는 질소의 총 함량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접란을 보시더라도 영양생장을 하는 시기와 생식생장을 하는 시기를 비교해보면 질소의 농도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질소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물들이 어쨌건 후기에도 질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적의 조성의 비율을 찾아가고 질소를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요소의 얘기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물에게 줄 수 있는 질소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죠. 요소태 질소랑 암모니아태 질소랑 질산태 질소입니다. 물론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 전부 다 작물들이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이고요. 그 중에서 좀 제일 빠르게 흡수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 작물들이 주로 흡수하는 형태의 질소는 질산태 질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요소를 주었을 때 요소가 가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또 그리고 유리아제라는 효소와 만나 가지고 암모니아태 질소가 되고,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화균의 질산화 과정을 통해서 질산태가 된 다음에 이게 지금 화해류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생육 전 주기에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육 전 주기에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고, 두 번째 또 아셔야 되는 게, 그렇지만 질소의 양이 절감은 필요하다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질소가 많이 필요하고 후기에는 질소가 적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사실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소태 질소를 주게 되면, 요소태 질소는 바로 작물이 흡수되지 않고 질산태로 두 단계로 변환된 다음에 흡수가 되잖아요, 화해류로. 그럼 이 기간이, 지금 뭐 8주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요거는 토양의 함수율이라든가 토양의 비옥도, 토양에 요소를 암모니아태로 가수분해하는 효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배지에 암모니아태를 질산태로 바꾸는 질산화균이 얼마나 지금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토양의 비옥도, 토양의 함수율, 토양의 온도, 이런 부분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8주일지 2주일지 16주일지 40주일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일단 8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8주 후에 흡수가 되는 형태의 질소를 넣어주는 것이 과연 맞는 농법이냐는 거죠. 저는 반드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씨로 제어를 해서 비료의 농도를 제어를 해가지고 관비 재배를 하는 화해류라든가 시설 재배의 형태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요소는 이씨미터에 검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씨미터의 검출량을 줄일 수 있는 버퍼 인자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요소태 질소는 즉시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변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질산태로 변환돼서 흡수가 되는데, 이 기간은 그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이 기간이 우연치 않게 영양생장기까지 다 변환이 된다고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이 기간이 영양생장을 넘어가지고 생식생장기까지, 즉 질소가 줄어야 되는 시기까지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우리는 영양생장기에는 고질소로 재배를 하고 싶고, 생식생장기에는 어쨌건 질소가 필요하니까 저질소로 재배를 하고 싶지만, 저질소에 추가적으로 변환된 질소가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물의 환경에서 절대로 유리하지 않은 질소가 과잉되는 형태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의 비절, 질소의 과잉, 질소의 컨트롤 부분은 질소를 주는 양 자체가 제일 중요하겠죠.
원래 뭐 예를 들어서 200ppm을 먹어야 되는 화해류에 질소를 300ppm, 400ppm을 전 생육기에 주게 되면은 질소가 과잉되는 겁니다. 질소가 과잉돼서 꽃의 품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똑같이 200ppm을 맞췄을 때 그 200ppm을 질산테 베이스로 맞추는 경우와 200ppm을 암모니아테 혹은 요소테 베이스로 맞추게 되는 경우는 전체 들어간 질소의 총량은 같지만 질소가 흡수되는 시기 자체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정밀하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질소를 넣어줄 수 있는 농법이 불가능하고, 이거 자체가 양액 재배 혹은 시설 재배가 지향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테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로 이씨로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로 질소가 들어가는 시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요소테 질소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해류 재배 쪽에는 질산테 질소 혹은 질산테 질소와 암모니아테 질소의 적절한 배합 정도의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해 재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좀 이제 편하게 농사를 짓고 싶으신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관중 복합 제품을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관중 복합 제품을 고르실 때 첫 번째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질소의 형태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의 구성 비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구성 비율의 질소가 질산테 베이스냐, 질산테 암모니아테 질소가 섞여 있는 베이스냐, 혹은 요소테로 대부분을 보정을 했냐, 이 부분을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소테 질소 같은 경우는 바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질소 공급이 초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화분하기엔 30%만 들어가야 되고 개하기에는 30%만 들어가야 되는데, 영양생장기에 많이 주었었던 요소테 질소가 화분하기에 많이 질산테로 변환돼서 흡수되거나 개화기에 질산테 질소로 많이 변환돼서 흡수되거나 하는 이런 악조건,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소테 질소를 주게 되면은 생육이 부진하고 퀄리티가, 품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스가 발생하는 등의 좀 악영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 뒤에서 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부분이 이제 가스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거 암모니아테 질소가 없는 경우, 그리고 암모니아테 질소를 준 경우예요. 그리고 pH는 7.8 정도. 사실 pH가 높으면 높을수록 암모니아 가스의 휘산량, 암모니아 가스의 발생량 자체가 증가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해 보았을 때 암모니아테 질소는 질산테 질소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색깔이 보여지고요. 암모니아테 질소를 주지 않은 곳은, 질산테 질소만 준 곳은 당연히 변환 과정이 없으니까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제 화해류 재배하시는 분들이 화해류는 뿌리가 다른 작물보다 약한 편이어가지고 고농도로 재배를 하면 안 돼, 염류 집적이 위험해, 그래가지고 뭐 상토 부분이라든가 뭐 배지 부분을 이제 재사용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 용탈이라든가 세척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만 신경 쓰시면 안 되고 가스장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데미지는 없더라도 가스가 나온 만큼, 방출된 만큼 질소질 성분의 낭비도 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수확량이라든가 품질 쪽에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암모니아 가스는 암모니아테 질소, 요소테 질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질산테 질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인데요. 이제 기량작용, 상조작용이죠. 기량작용 같은 경우는 서로 좀 이제 부정적으로 방해하는 작용인 거고, 상조작용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흡수율에 도움을 주는 작용인 거잖아요. 상조작용 같은 경우는 다른 극에서 잘 일어나고, 기량작용은 같은 극에서 잘 일어나게 됩니다. 질산테 질소를 주게 되었을 때는 질산테 질소 자체의 극성이 마이너스, 음극이기 때문에 화해류들이 많이 먹어야 하는, 화해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양분, 다량 원소의 양이온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이 양이온들의 흡수율을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암모니아테 질소 같은 경우는 NH4라는 친구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화해류가 많이 먹어야 되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양이온과 서로 경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작물이 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뭐 근권부에서 삼투압이라든가 근압의 농도 차이로 흡수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인 기작 자체가 양이온을 한 분자 흡수하게 되면 뿌리를 통해서 양이온을 한 분자 방출하게 되고,
음이온을 한 분자 흡수하게 되면 뿔을 통해서 음이온을 한 분자 방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항산성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이온이 흡수될 때 당연히 양이온이 더 잘 흡수가 되는 거고요. 양이온이 하나 흡수가 되면 다른 양이온의 흡수율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요소태, 암모니아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언제 질소가 들어갈지 그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스가 발생한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양이온들, 화해류가 많이 먹어야 되는, 많이 흡수해야 되는 다른 양이온들의 흡수율을 저해시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질소의 형태는 질산태 질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관주용 복합 제품을 사용하실 거면, 저는 사실 관주용 복합 제품의 사용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관주용 복합 제품을 사용하실 거면 그 관주용 복합 제품의 질소의 성분 비율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생육 시기별로 최적의 양분 요구도에 맞춰가지고 양분을 당연히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후기에는 칼륨이랑 인상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배웠고,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초기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하지만 중후기에도 질소가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여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러프하게 25% 감소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건 질소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기에 많이 들어가고 중후기에도 들어가긴 들어간다.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 라는 부분인데, 요소태 질소나 암모니아태 질소를 쓰게 되면은 초기에 주더라도 중기에 흡수될지 후기에 흡수될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사용을 지양하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산태 기반의 복합 제품이라든가 질산태를 포함한 단비를 사용하셔가지고 올바르게 질소를 시비하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네. 추천드리는 비율 자체는 질산태 질소의 최소 비율이 4분의 3 정도 이상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또 영상이 길면 싫어하셔가지고요. 여기까지 일단 화해류 재배 적절한 질소의 형태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인산이랑 칼륨 그리고 칼슘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